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편성 내역이 너무 많아 세부 사업별이 아닌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린 점 양해를 구합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437억 2,80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8% 증가하여 196억 7,647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에서 10쪽, 예산 설명서는 169쪽에서 218쪽입니다. 단위 사업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을 보면 재가 장애인 지원 4,683만 9천 원, 장애수당 기초 3억 8,265만 8천 원, 장애인 의료비 1억 6,451만 6천 원, 장애인 보조기구 500만 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236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76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54억 4,691만 3천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7억 9,056만 8천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일자리 7,654만 8천 원, 장애수당 도비 2억 4,721만 8천 원,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1억 1,761만 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1,499만 5천 원, 장애인 복지신문보고 1,980만 5천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3억 1,908만 2천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5억 372만 원, 장애인연금 48억 9,974만 3천 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도비 2억 8,791만 4천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3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등 2억 7,842만 6천 원, 부모심리 상담 지원 192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693만 7천 원, 청각장애 아동 달팽이관 수술 재활치료비 3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 6,012만 4천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3,271만 2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7,0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는 10쪽에서 15쪽, 예산 설명서는 219쪽에서 225쪽입니다. 단위 사업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한마음복지관 운영 60만 8천 원, 장애인 단체 지원 11억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5쪽에서 27쪽, 예산 설명서 226쪽에서 273쪽입니다. 단위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억 6,915만 8천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억 3,462만 6천 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지원 운영 2억 2,414만 2천 원, 수호통역센터 운영 2억 7,550만 4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9억 5,414만 2천 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2,88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 2,245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종 1억 649만 1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7종 10억 2,086만 5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76억 9,007만 9천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 5억 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1억 5,120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8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6,5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장애인시설 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간 야간 근로수당 지원 5,584만 3천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억 2,660만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2억 3,072만 6천 원, 서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억 1천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위원 운영 1,476만 2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중증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708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생활지도원 교대 인력 증원 7억 8,0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27쪽에서 40쪽, 예산 설명서 274쪽에서 347쪽입니다. 단위 사업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7억 9,477만 6천 원, 노인복지사업 운영 163만 5천 원, 노인단체 지원 2억 7,067만 6천 원,
노인 자립지원사업 6억 2,246만 원, 노인 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 9,816만 2천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1억 8,730만 8천 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억 5,360만 원, 경로식당 치사운임권비 5,736만 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4억 2,310만 원, 노인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무상 3,720만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7,559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58억 6,393만 2천 원, 수행기간 전담 인력 인건비 2억 7,873만 2천 원, 기초연금 643억 7,395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 11억 원, 기초수급노인 월동난방비 3억 1,200만 원, 저소득 노인 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5,100만 원, 개인 운영시설 노인 지원 900만 원,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21억 4,792만 9천 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급여 79억 3,681만 6천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5,617만 7천 원, 노인 상담사업 4,557만 3천 원, 365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5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 노인복지시설 5천만 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2천만 원, 노인 양로시설 운영 지원 2억 9,477만 3천 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3,145만 6천 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3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5,520만 원, 노인 신문보금 사업 2,850만 원,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 2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자체 사업 1억 9,680만 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3억 3,73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간 지원 500만 원, 3종 시설물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태조사 4,800만 원, 노인 일자리 취창업 초기 투자비 지원 1억 5천만 원, 노인 맞춤 돌보 서비스 19억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41쪽에서 50쪽, 예산 설명서는 348쪽에서 369쪽입니다. 단위사업 경로당 운영 및 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2억 5,368만 원, 경로당 신축 7억 6,030만 원, 경로당 개보수 7억 1,982만 3천 원, 경로당 환경 개선 800만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2억 3,904만 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도비 1,2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11억 3,683만 8천 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4억 2,750만 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 8,15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50쪽에서 53쪽, 예산 설명서 370쪽에서 376쪽, 묘지관리 운영입니다. 공설묘지 관리 운영 5,135만 4천 원, 화장지원금 지원 2억 원, 가칭 안성시 고지리 공설묘지 관리 운영 1억 5,5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53쪽에서 56쪽, 예산 설명서는 377쪽에서 392쪽입니다.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반 171억 6,375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5,323만 7천 원,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1억 3,950만 원,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650만 56만 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3,48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2,530만 원, 정보양국관리비 택배비 지원 6,081만 9천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4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56쪽에서 61쪽, 예산 설명서 393쪽에서 418쪽입니다. 단위사업 자활 지원입니다. 도단위 자활근로 사업 3,753만 2천 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1,280만 원,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480만 원, 자활근로 사업 14억 700만 9천 원, 지역 자활센터 운영 2억 6,196만 7천 원,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사업 1,816만 원, 희망키움 통장 7,079만 8천 원, 내일키움 통장 1,111만 4천 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 6,725만 3천 원, 통장 사례관리자 운영 3,513만 6천 원, 희망키움 통장 2 2억 2,290만 8천 원, 자활장려금 8,428만 4천 원,
청년 저축계좌 4,1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에서 61쪽, 예산 설명 41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책 추진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에서 61쪽에서 62쪽, 예산 설명서는 421쪽에서 423쪽, 단위사업 노숙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3,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62쪽에서 64쪽, 단위사업 취업 지원입니다. 청소년 직장 취업 연수 1억 1,840만 7천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1,686만 6천 원,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 1억 9,2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서 64쪽에서 68쪽, 단위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 관리 4,516만 5천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인력 운영 1억 8,5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에서 68쪽에서 69쪽,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 6,464만 8천 원, 부서 운영 기본경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69쪽에서 70쪽, 단위사업 재무활동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 운영지원 19억 2,57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에게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서 1쪽에서 2쪽, 예산 설명서는 443쪽에서 445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8,472만 원, 도비보조금 4,982만 6천 원, 의료급여 사업 중 일반에게 전입금 19억 2,578만 4천 원을 포함한 총 22억 6,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내역서 1쪽에서 4쪽, 예산 설명서는 446쪽에서 455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19억 443만 원, 의료급여 행정비 지원 1천만 원, 의료급여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2억 7,7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1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경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인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219페이지 한마음복지관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거 매각 계획은 백지화된 거죠? 한마음복지관. 네. 매각 계획은 무산된 거죠? 한마음복지관. 예. 예.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랑 장애인단체가 같이 하고 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되게 건물이 낡았어요. 상당히 그분들이 사용하는데도 불편한 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네. 하시고 새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저 갖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사회단체들이나 다들 보면은 장애인들도 그렇고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 네. 관리하기도 힘드실 테고 거기 위치가 사실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네. 교통편이 좋은 편인데 거기를 더 활성화시키려면 건물을 새로 저 짓든지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 이렇게 개보수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이제 그 기존 건물을 헐고 그 옆에 이제 그 공원부지까지 일부 해서 더 이렇게 확장해서 짓고 있을 그런 생각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체 단체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서 지금 그 옆에까지 옆에는 그 공원부지거든요. 네. 그래갖고 지금 현재 면적만 가기에는 좀 좋기 때문에요. 옆에 공원부지까지 포함해서 그 지금 현재 검토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중이신 거구나. 그 다음에 매번 하는 얘기인데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예. 혹시 더 추가 확장은 없나요?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한데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예, 주간보호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복지관에 해갖고 현재 16명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운 장애 주간보호시설에서 지금 그 상담하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두 군데 운영을 해보고요. 그것이 또 부족하다고 하면은 이제 또 더 서부권에 늘리려고. 하나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28페이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이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무거우니까 짐이 많으니까 그 휠체어로 이렇게 많이 짐을 실어서 나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네. 도로를 가는데 도로에서 그게 폐지가 쓰러져 갖고 바닥에 떨어지면 또 주스려고 도로에 나가서 주스시고 네. 그게 상당히 위험한데 다른 지단체는 보니까 리어카도 이렇게 시에서 네. 주고 그런 것도 있던데 혹시 그런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 예, 현재는 리어카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제 주로 이제 방한복이나 그 그러니까. 야광 안전조끼, 뭐 장갑 이런 거를 그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거는 도에서도 이제 리어카 구입 그런 부분은 이게 도비 지원 사업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어카는 포함이 현재 안 돼 있어 갖고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또 어디는 지역을 보니까 그 지역의 네. 업체랑 연관을 해가지고 광고비를 다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리어코 옆에다가 광고판을 붙여가지고 예. 그분한테 많은 돈은 아닌데 뭐 한 달에 5만 원씩이나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하면은 폐지 줍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분들한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예, 그 현재 참여하는 분들하고 그 재활용업체 거기 해갖고 그쪽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348페이지 제가 경로당을 가끔 가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그 사업을 할 때가 제일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뭐 웃음 치료라든가 뭐 그런 거 할 때 많이 모여 있는데 예. 왜 반밖에 신청이 반밖에 안 들어와서 반만 한 건가요? 안성 지역 내? 아, 저희가 경로당 수는 이제 467개인데 지금 네. 실제 운영하는 거는 약 반 정도 한 263개 정도 네.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이제 신청을 받고 하는데도 이제 그 신청 안 하시는 데는 계속 안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일부 그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거기서 하는 거 일부 또 겹치는데 그런 데 신청 안 그런 하고 데는 안 하고 그래서 있어요. 예. 신청을 받은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구나.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안성시 예산에서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전 사회복지과인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기초연금이 올해 전 많이 늘어났는데 하여간 뭐 국토비 내시는 있지만은 한 80억 정도가 올해 늘어났네요. 기초연금이. 예, 예. 80억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 그 어르신들이 소득이 자꾸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연금 받는 거 아니에요. 예, 대상자 수도 그 네. 매년 조금 일부 늘어나고 있지만은요. 네. 또 저기 그 매년 4월 기준으로 해갖고 기초수급액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갖고 그 인상분 반영된 인상분? 예, 매년 4월 기준으로 해갖고 네. 이제 기초연금액이 매년 지금 얼마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수급자 최고인 네. 경우는 이제 30만 원이고 일반 저소득노인 같은 경우는 25만 3,750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 금액이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이 아니라 그 4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아 이거 저 재산 좀 봐가지고 네. 30만 원 받으신 분, 뭐 25만 원 받으신 분, 뭐 이런 저기가 있는 거네. 예, 그러니까 금액이 기준이? 예, 수급액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요. 근데도 이거 해마다 늘어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꾸 어르신들이 삶에 그 사시는 게 지금 어렵다는 건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는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기초연금 워낙 그 기준이 저기 아니 기초연금이 높겠으니까. 재산이 지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재산 기준도 이제 어느 그 정도 재산이 없는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성시 노인 인구가 응. 통계치도 보시면 매년 이제 보통 뭐 14점 몇 프로 지금 또 16.2%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2만 뭐 7.8천에다가 올해 이거는 같은 건 기준이 3만 명이 늘어났기 아니 이거 때문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 자식들은 기초 그 저기가 안 들어가지 이거는 예, 전혀 자식들은 본인만 포함 안 들어가죠, 되고 예, 본인만. 본인하고 배우자만 아 본인하고 배우자 재산만 들어가는 거지. 예, 예. 근데 쉽게 이거 타려면 그냥 저 아들 딸아 덜렁 줘야 되는 거네. 예? 예, 그것도 맞는데 근데 한 어쨌든 뭐야 저 30만 원 그거 받으려다가 잘못하다가 그냥 재산 다 줘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증여를 해더라도 이제 그게 5년치 또 관리를 그래도 하고 있기 원래 때문에 많이
증액이 돼가지고 80억이면 엄청 많은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하여간 뭐 우리 사회복지과는 다 우리 이제 국도비 내시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이제 경로당 무슨 뭐 이런 사업 외에는 뭐 장애인 뭐 이런 거 다 내시가 노는 건데 하여간 우리 그 어르신들이나 우리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안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유광철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페이지 설명서 336쪽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자체 예산이라 해가지고 42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종사자 수가 이제 그 시설별로 해갖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시니어 클럽도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종사자 인원도 채용하고 그런 증가분 해갖고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이건 언제부터 그거는 작년 처음으로 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화폐로 해갖고 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요? 올해 4월. 예. 올해부터 처음으로 예. 어떻게 보건복지부의 동의는 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시비 자체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네. 도비해갖고 5만 원씩 종사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별도로 이제 시비 사업 세워갖고 지역 화폐로 해서 5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보조 사업인데 예. 보건복지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예, 요거는 그 기존에 수당 지급하던 거기 때문에 별도 복지부하고 그 협의 대상은 아니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복지정책과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예. 이거하고 좀 중복되는 게 아닌지 좀 틀린 겁니까 기관이? 그거는 이제 같은 건데, 그러니까 시설 관할 저희는 이제 노인복 시설 또 그 장애인 시설 또 자활 시설 요 시설 저희 그 시설에 주는 거고요. 이제 또 복지정책과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뭐 푸드뱅크나 이제 거기 관할 시설에서 서로 구분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관리 시설이 틀리니. 예, 때문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직접 이렇게 복지 카드로다가 그 종사자한테 직접 시해서 주는 겁니까? 예, 그 지역 화폐 그 코나이 그 협약을 맺어 갖고요. 거기다 넣어주게 되면 그 개인 그 지역 화폐에다가 입금이 됩니다. 개인한테 직접. 예, 예, 예. 잘 설명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8쪽입니다.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이 물품 구입 자금인데 예. 본 예산에 2군데밖에 편성이 안 됐네요. 예, 요것이 저희가 이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이제 한 약 109개소 정도에서 한 2억 3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네. 이게 그 작년도 이제 예산팀에서 이제 이게 보조금 사업 실링이기 때문에 작년도 그 본 예산 세웠을 때 신축해갖고 약 14억 5천 정도 작년에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신축이 7억 한 8천 되고 그리고 경로당 그 개보수가 한 7억 2천 돼 갖고 그 14억 그 정도 선에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저기 환경 개선은 전부 다 삭제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추경에 별도로 다시 세워진다고 합니다. 추경이에요. 예, 그래서 요 두 군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새로 경로당 등록한 경로당이기 때문에 2개만 눈 상태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 예, 예산은 올해 등록해서 예, 추경 때 다시 예, 편성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못한 거. 예. 그때 이제 그 정수 물품 중에 소파 어떻게 됐습니까? 소파는 먼저 그 어르신들 이제 요즘 식당도 다 이제 그 테이블로 네,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 있을 때 이제 그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제 네. 그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다시 이제 추후 소파 필요한 거 읍면동 의견 파악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경당 물품 지원 기준에 이렇게 그 포함할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은 이제 바닥에 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2년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 여적 정수 물품에 포함이 안 됐네요. 예, 그거는 의원님께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먼저 저희도 반영하려고 이렇게 검토 보고 드렸다가 이렇게 좀
추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소파가 노인정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이렇게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시고 이렇게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소파에 앉는 게 더 낫다고는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그럼 꼭 좀 다시 한번 추진을 해서 이거는 뭐 저보다도 노인정에 가면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는 꼭 이 정수물품 이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74조 안성 고지리 공설묘지 관리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거 어떻게 직접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아니다, 이거는 저기 시설관리공단에 그 위탁을 해갖고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가칭이라고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이제 그 정책기획 담당관에서 뭐 저기 전출금을 해서 다시 별도로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시설관리공단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는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오늘 고생이 많으시죠? 일이 엄청나게 많으시네요. 페이지 213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올리셨잖아요. 예, 예. 이게 무슨 기기를 설치하시는 건가 봐요? 위반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예, 이게 내년도 이제 새로 도입하게 되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는 그 이제 담당자가 그 일반인들이 그 생활 불편 앱 신고 통해서 온 거 사진 보고 그러면 그거 보고서 이제 사진 보고 또 이제 저희 그 행복이음에서 이제 표지 발급 차량에 이제 조회를 하고 또 자동차 등록 원부를 장소 시스템 가서 또 이제 차량 소유주 이런 걸 또 확인하고요. 또 과태료 부과할 때는 또 세액 시스템 들어가서 또 과태료 부과하고 이 절차가 한 건에 대해서 한 4-5건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 장애인 주차구 위반 관리 시스템은 그 일명 뭐 XIT 시스템이라 그래 갖고 그 한 이 컴퓨터 내에서 이 모든 게 다 일권 행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이음, 자동차 등록 시스템, 세일 수입 이거를 다 한 이 시스템에서 다 불러들이고 조회할 수 있어 갖고요. 그리고 사진 이런 것도 다 한 곳에서 되고 그래서 예, 당사자한테 이제 그 공문에 나갈 때도 이제 이 공문하고 또 뭐 사전 의견 제출서 또 뭐 위반 사진 또 과태료 고지서 이렇게 한 5-6건이 각각 출력돼서 나가는 건데 이거는 이 시스템에서 한 건으로 다 나가고 또 자동 그 우체국과 연계돼서 이렇게 발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무 효율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경기도에서도 현재 한 11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또 저희를 포함해서 다른 데 3개 시군이 내년도 이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그럼 이 단속하시는 분이 PDA나 그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 조작을 예, 그거는 저희가 또 별도로 이제 그 휴대폰에 갖고 이제 그 조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이제 그 주로 오는 거는 이제 그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해서 신고 들어오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점점 아파트도 늘어나면서 그 신고 저기가 월 한 367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일일이 쳐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한 건당 한 처리하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거의 반 정도에서 한 15분, 14분 정도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갖고 저희도 계속 이제 어렵게 그 수기를 해야 하던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 해갖고 이제 다른 시군 평택이라든가 몇 군데 그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 그래갖고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 관리하는 그 요원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 장애인 일자리에 해갖고 지금 한 31명 정도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영 주차장 그리고 이제 뭐 마트 이런 데에서 다 이렇게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주차 관리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여기 신고 들어오는 거는 그 생활불편 신고 앱이라 그래갖고 그 사진 찍어서 앱으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오는 그게 있거든요. 거의 그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 주차 구역을 보면은 이 장애인 표지판을 본 분들이 이제 거기다 세우시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찾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찍어서 보면 이제 이 차가 그 장애 장소 폐지가 발급 가능한 차인지 아닌지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사진 보면 그거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보기운 보고 자동차 등록원부 다 봐야 되는데 지금 요 바뀐 요 XI 시스템 여기서는 그걸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는 그렇게 되는데 당사자는 장애인이 아니신 거는 확인될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예 그렇죠. 그것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저는 많이 해칠 분이 많은데 제가 좀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경로당이 지금 현재 467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264개 정도를 지금 운영을 예, 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물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서 신청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우리 안성도 지금 경로가 활성화돼서 프로그램 발표회라는 걸 혹시 하고 있거나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예. 프로그램 발표회는 저희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아마 네.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금 파악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 활성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또 활성화를 하면서 뭐 만드는 것도 많고 예. 뭐 기구를 배우는 것도 많고 그런 역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날을 한번 정해서 그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시를 쓸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예. 만들어서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계시고 이게 사실 여러 군데에서 좀 제가 보기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안성에서는 제가 그걸 확인을 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발표라든가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좀 더 나은 방면을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안을 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하듯이 이것도 그게 발표. 그렇죠. 그 이거는 전 경로당이니까 예, 예. 대상자가 좀 틀린 거겠죠 아무래도. 예, 예.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과장님 그거는 생각은 어떠신지? 어르신들 한번 그 강사들 교육하고 있으니까요. 강사들 네. 통해서 어르신들 그 의견이 어떤지 그거는 한번 네, 그런 예, 조사도 예, 한번 해볼 예, 필요가 한번 좀 있을 물어보도록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황진태 의원님. 네, 황인태 의원입니다. 그 안성에 지금 장애인 일자리 턱없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매년 그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자리가 계속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제가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던데 왜 턱없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금 여기 예산서 보니까 장애인 일반 일자리 사업, 예. 그다음에 시간제, 그다음에 전일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 주 그 14시간 근무하는 게 있네요. 예, 예. 근데 인원은 좀 다소 늘었습니다. 이 증원된 게 지금 위에서 지금 내려준 인원의 그 할당인가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늘린 건가요? 아 저희가 그 소요액 파악할 때 좀 일부 그 계속 이제 적다고 하니까 저희도 이제 그 좀 인원을 늘려서 이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 늘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제 그 대상 파악하고 수요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주로 이제 행정 도우미 같은 경우 일반 일자리 이런 데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아니 금년도에 그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신청한 사람이 한 140여 명 되고 예예 지금 일자리는 뭐 80여 개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예 그럼 나머지는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예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를 좀 챙겨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다음에 설명서 189쪽은 좀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차이 나는지는 저 장애인 냉난방 기구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아마 어디를 지금 뺀 것 같습니다. 차액이 한 200여만 원 차이 납니다. 예. 그다음에 설명서 203쪽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 이게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가요? 예, 요거는 저기 국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매년 500만 원 정도 세워갖고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던 사업인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 5명 올해 딱 지원했고요. 이제 내년에 좀 인원 줄어서 300명 정도, 300만 원 3명 대상으로 세운 거고요. 그리고 먼저 저희 조례에서 여성장애 아니 그 장애인 가정 출산 지원 조례 해갖고 그거는 별도로 그러니까 요거는 장애인이
그 출산한 장애인 여성일 경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네. 저희 조례는 가족 그 장애인 가정이기 네. 때문에 아빠든 엄마든 장애인 추가적으로 관계없이. 1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는 예. 그다음에 설명서 221쪽 장애인 단체 지원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그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지체장애인 협회하고 이런데 지금 장애인 복지하고 지금 되고 있구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무료급식 지원. 그때 없어가지고 농아인 쉼터 그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두 개 단체는 보니까 지원되고 있었네요. 지원 계획도 있고. 네. 어찌 됐든 그 금년도에 그 이는 요구안상이 지금 다 지금 예산반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내년도에는 뭐 추계인하든 아니면 다른 그 지원 단체의 그 지원을 받든 해서 좀 그분들이 계속 해오던 거 안 하면 당연히 그분들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지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322쪽 독거노인 그 공동생활 카네이션 하우스 사업 제가 이게 매년 문제가 됐는데 지금 두 개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운영비가는 돼 있는데 지금 시설 유지 관리비가 없다고 이제 안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뭐 지원 사항은 없는가요? 뭐 시 자체적으로도 어찌 됐든 간에 일단 도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좀 한 거기 때문에 네. 아이 그 노인들 와서 화장실에 막혀서 못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시설이 있으면 유지 관리 비용도 세워서 좀 해달라고 적극 요청도 하고 안 되면 시에서도 일부라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이게 각각 이제 1,000만 원씩 해갖고 이제 두 개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또 강사료 또 이런 것들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면 사각 같은 경우는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건 별도로 저희가 경로당 개보수 앞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양성 그 노고길이 카네이션 하우스가 그거는 동네 경로당 별도 있고 이건 카네이션 하우스 전용이기 때문에 그 개보수는 경로당 쪽에서는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아니라 어차피 그 예,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 보세요. 그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못 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걸 왜 하지 말았어야지. 이 유지 관리 비용을 도에서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뚫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338쪽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시니어클럽 위탁 운영비 여기도 세부 내역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탁 운영비는 지금 현재 시니어 클럽이 그 올해 이제 그 위탁을 줘갖고 이제 내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총 인원이 그 센터장 관장 포함해서 총 7명입니다. 그래서 7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해갖고 3억 3,700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사무관리비 그리고 기타 이제 그 사업비 이런 거 포함해갖고 총 3억 3,700 잡힌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설명서는 352쪽부터 쭉 뒤른데요. 경로당 관련 사항입니다. 그 경로당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물품 지원을 너무너무 많이 줘가지고요. 앉을 자리가 부족합니다. 실제 가보셨죠? 난 깜짝 놀랐어요. 경로당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축 경로당 지원하는 금액은 한정돼 있는데 물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 그래서 지금 안성이 지금 노인들한테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주는 거 지원해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고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데는 무슨 뭐 정교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어떤 데는 보면 운동기구를 많이 방 안에 갖다 놨어요. 경로당이 무슨 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하시고요. 뭐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건 대부분이 좀 마을에서 이제 지원해서 써야 되죠. 그냥 다 시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냥 물 퍼듯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경로당 지금 그 어르신들 공경한다고 하는데 거기 상수도 안 들어가는데 좀 정확히 확인도 좀 하시고요. 상수도 그 지원 계획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40회가 넘는 데가 지금
지하수를 먹어요. 근데 지난번 지하수에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진짜 안성시에서 노인들 위한다고 하는데 뭐 사주고 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뭐 득이 되는 사업들을 해줘야지 맨날 물품 좀 개보수. 예?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이 지원해주다 보니 지금 민원이 많이 났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몇몇 경로당 얘기해서 다시 조사도 좀 하라고 했는데 아니 노인 양반들한테 공무원이 협박받으면 되겠냐고요. 정확하게 안 썼으면 반납하게 하고 그 조치하고 자격이 없으면 자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안성시가 너무 경로당 운영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다들 이 얘기 안 해요. 가서 저럼 더 호리자식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서 보세요. 현실 경로당 현실했단가. 결산 못하면 뭐 누구 보조라도 해주게 해야죠. 그 주변 동네 사람들한테. 그 정도도 안 되면 운영을 말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성시 지금 보조금 한두 개 거의 차 있는데 경로당의 지원은 굉장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 비효율적으로 개인이 착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또 이해했으면 바로바로 감사를 하든지 뭐 해서 조치해 주세요. 나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난 방향성을 좀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신축 중공대학교 새로 경로당 하는데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해서 웬만한 것은 자기들이 비품 같은 건 해야 되는데 신축 중공들 얼마나 사용하는데 벌써부터 물품 지원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그러잖아요. 그 지원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해줘야 돼. 꼭 필요한 물품만 해주고요. 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들이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쌀도 마찬가지요.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남는 데는 많이 남잖아요. 예? 개별적으로 그 갖다가 묵으면 안 됩니다. 예? 떡을 해먹더라도 같이 먹어야죠. 예? 이 개인 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개인이 착복을 합니까? 예? 어떤 데는 운영비 되는데 반찬도 다 노인들이 돈 내서 또 사 먹어요. 어떻게 정산도 한 번도 안 했대. 그 사회복지과에서 전체 할 수 없고 읍면동에 지금 담당자 있기 때문에 지금 봐서 하세요. 근데 보면은 그냥 그저 욕 얻어먹기 이래서 지금 안 해요. 이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욕 얻어먹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안성시가 바로 가려면 좀 꼭 부탁 좀 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그 취사도우미도 마찬가지. 27만 원씩 주는 거 그냥 개인이 착복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자기가 받아 쓰고. 예? 저 수태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보고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조치사항도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정렬 위원님. 예. 아까 카네이션 하우스가 나와서 좀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 카네이션 하우스 우리 안성에 몇 개 지었죠? 예, 2개입니다. 왜 두 개 일주에도 있는데요. 저 미양 고지리 거는 짓다 말고 일주는 다 완공한 거 아닌데 같이 저 지원 같은 것도 같이 해줘야지 왜 두 개요? 그거는 내가 알기로 4개 졌는 지다가 고지리 저기 그 마을은 중간에 아마 그 짓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일죽 대송 마을이 카네이션 하우스에 다 진 거 아니야? 거기가 그러니까 도 지정해 갖고 경로당 카네이션 하우스 2개 이제 사갑하고 양성 관동일이 2군데 한 거고요. 이제 추가로 이제 시 지정해 갖고 이제 일죽하고 미양 그리고 또 그 한 군데에서 3군데에서 총 5군데 그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니 사갑하고 저기 그 어디 그 양성은 도에서 같이 한 거고 예, 도에서 지정한 거고요. 우리 저 시에서 한 예, 거는 예. 대송하고 미양하고 한 거고. 예, 시에서 지정한 건데 아니 그러면은 어차피 시에서 했으면은 도하고 지금 내가 보니까 매칭도 도에서 이거 뭐 얼마 600만 원밖에 안 주네. 예. 그럼 같이 논아서 같이 주던지 해야지. 어느 데는 만들어 놓고 안 주고 뭐 말로만 카네이션 하우스에 그런 건 뭐 어떻게 돼? 근데 이게 그 도에서 지정한 건 2014년도에 이제 지정된 건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카네이션 하우스 기능이 이제 그 숙박 기능까지 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독거노인들 해갖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같이 잘 수 있도록 해갖고 이 취지로 다 한 부분인데요. 야, 그거는 근데 뭐 이제 경로당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화재 사고가 그때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그 숙박 기능을 다시 제거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일주하고 당시는 저 숙박 기능 해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독거 노인분들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시니까 예. 모여서 이렇게 사시게끔 이제 만들어 주려고 했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복지 시설에 뭐
뭐 시설 담당자도 뭐 들어가야 되고 뭐 막 그래가지고 예. 복지과에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예. 저기가 아니라 그때 무슨 뭐 사회복지사를 뭐 둬야 된다나 뭘 해가지고 그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도 병원하고 또 조인을 해야 되고 뭐 이게 예. 요양원식으로 돼버리니까 아이고 시에서 못 하는 거지. 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선정을 했으면은 같이 거기도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는 그 얘기요. 도에서 600만 원 해가지고 시에서 뭐저 700만 원, 3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걸 나눠서 주든지 그러지 어느 데는 뭐 카네이션 하우스 말로만 카네이션 하우스고 돈도 안 주고 어디든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그래서 거기는 안성시 지정한 거는 이제 카네이션 하우스 명칭을 없애고요. 그냥 일반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예산이 해마다 주는 거 아니야? 예, 예산을- 도에서 지정한 거는 이게 그렇게 해마다 주는 거 아니야? 해마다. 예. 해마다 주면 거기 또 경로당 저기도 나갈 거 아니야? 아니요, 그건 이중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 나가요? 예. 그래서 그 서면 사각강 응. 그게 이제 카네이션 하우스 되고 경로당도 돼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 이중으로 지원을 받지 않는데 최초 아니 그- 경로당 그 저기 사갑하고 양성 그 경로당 그 나갔나 안 나갔나 한번 그 저기 저 뭐야 그 뭐야 그 예, 서류- 별도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이런 거 거기에 있나 없나 한번 예, 지원 안 가져와 나가고 보세요. 있습니다. 예. 하고 두 군데 한번 가져와 보시오. 예. 지원을 해주나 안 해주나? 예. 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철 의원님. 예, 유광철 의원입니다. 아까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그 사회복지 시설하고 시설 종사자들 실태 파악은 다 된 거죠? 예, 요거는 그 처음 이제 올해 이제 지급할 때 이제 그 대상자 수라든가 시설 현황 파악을 그 복지정책과에서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또 얘기가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지원해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은 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쪽 그에서는 이제 우리들도 사회복지사인데 그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런 또 이렇게 건의라든가 그런 또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실태 파악을 정확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이 지역 카페로 아까 5만 원 수당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급여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알고는 급여에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급여에 포함이 안 됩니까? 예, 예, 하여튼간에 우리 시에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 예, 예, 그 지원되는 그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러니까 과장님. 종사자들에 대한 그 이 지원 현황. 현황요. 예.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중복되는 거는 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국도비 매칭이고, 근데 이게 지금 한 60% 지금 20억 5,568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201쪽에 또 보면 도비 매칭으로 해갖고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또 있죠. 이게 또 2억 8,791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업 방식으로 시행이 되어지는 건지. 이거는 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 그 먼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애 등급제가 올해 7월 1일자로 폐지됐습니다. 그래갖고 네. 이 활동 지원 사업도 거기에 맞춰서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만 그 혜택을 받았는데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이제 등급 구간에 세분화돼 갖고 1등급부터 15등급까지 세분화됐습니다. 그리고 점수도 그 총 종합 점수도 훨씬 많이 다운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용 대상자 수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분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추가 지원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1인 가구라든가 혹은 뭐 출산했다거나 아니면 뭐 취업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국비 지원 사업의 50%를 또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뭐 국비 지원 사업에 한 300시간을 받는다고 하면은 출산 같은 경우는 한 80시간을 더 주거든요. 그러면 네. 380시간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해서 도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추가로 해서 그 금액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도비는 저기 적용 기준이 좀 다르다 그랬었죠? 예, 예. 그다음에 217조 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있죠? 예, 예.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하신 겁니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발달장애 주간활동 서비스라고 해갖고 그 주간보호시설 운영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네. 낮 시간 동안에 그 발달장애인들이 그 어떤 그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한 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그 제공기관을 한 개소를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발달장애인들을 주간보호센터는 하루 종일 그 낮 시간 동안에 거기서 케어하는 입장인데요. 요거는 자기들이 어떤 프로그램 그 뭐 취미 여가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체능 활동이라든가 자기들이 직접 제공할 수도 있고요. 지역 사회 내에 있는 협력기관이 예를 들어 뭐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체능 음악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 그런 데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서 직접 이렇게 체험하게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지역 사회 내 다른 그 협력기관에 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당 기본형 같은 경우는 그 88시간에 갖고 하루 4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고요. 기본형은 하루 2시간에 갖고 44시간 월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발달장애 수가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는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거기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또 계속 한 곳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네. 단점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 지정소에서 직접 지역사회는 다른 여러 가지 직접 학원에 보내서 뭐 예체능 미술을 거기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체험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뭐 체육관 가서 뭐 이런 뭐 수영을 하든 아니면 뭐 농구를 하든 이런 그 예체능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공 기관은 있지만 예, 그 제공 기관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예, 예, 지역의 여러 이제 자원들을 연계해 갖고 예, 예.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직접 수강을 하거나 뭐 체험을 하거나 예, 예. 뭐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공기관 한 개소는 이제 그 지정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지정된 기관이 다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거기서 뭐 일부 제공하고 나머지 뭐 다른 협력기관에 가서 다 하더라도 어쨌든 운영하기 그럼 나름에서 제공 기관이 별도의 프로그램 위탁을 또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제공기관에서 자기들이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뭐 프로그램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협력기관에 예를 들어 뭐 그 영화관 같은 데 가서 영화 체험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쪽 지금 장애인 단체 지원 8개 단체 운영비 보조로 지금 사업비 보조로 지금 4억 6천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고령 장애인 쉼터가 새로 좀 들어왔어요. 요거- 예, 예. 예. 이게 지금 이게 그 임차 보증금까지 있는 거 보니까 예.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로 조성이 되어지는 건가 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그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옆에 그 전에 그 한보 측량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이 이제 비게 됐고요. 이제 그 건물주가 이제 거기를 이제 다른 데 이제 임대 주려고 하는데 그쪽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그동안 계속 그 지체장애인들 그 고령 대상자를 갈 곳이 없다. 여기 지체장애인협회 오더라도 일부는 작업장을 쓰고 있고 일부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렇게 앉아 있을 공간이 없다고 계속 그 공간을 마련을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마침 그 옆에 같은 건물 옆에 있던 그 측량 사무실이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그 임대해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그 월세로 달라고 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저희가 월세는 안 된다 하고 그건 계속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전세로 해서 그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세로 해갖고 되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거기 시설 좀 약간 리모델링하고 네. 기기 구입해서 비용을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네. 앞서 좀 몇몇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음 복지관하고 네. 지금 여기 우리 그 뭐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장애인 예, 정식 예, 이름이 장애인 예, 여기는 따로 별도로 개인 건물에 있는 거고요. 이제 저기 구포동 그 장애인 예, 자립작업장. 구포동 예예. 여튼 그 건물하고 예. 지금 일단은 그 저희가 앞으로 그 여러 분야의 이제 시설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인데 예. 저는 우선적으로 이제 시 소유의 건물이 이미 있는 곳이나 예. 그 이제 토지가 있는 곳이나 일단은 그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대상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우선적으로 그것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개선 사업을 하든지 뭐 새롭게 어떤 뭐 신증축을 하든지 저는 우선적으로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검토가 단계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특히 이제 복지 분야도 이제 예산도 점점 늘어나고 이게 이제 분야도 이제 세분화되어지면서 실제로 담아야 할 그릇들은 뭐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장애인 이제 뭐 종합복지관부터 해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이제 좀 풀리지가 않고 있어서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구포동 건축물 분도 그러하고 한마음 복지관도 그렇고 네. 근데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기존의 또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 증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일단 관련 예산은 지금 안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또 여지껏 계속 이제 논란 속에 있는 것이 뭐 장애인 체육관이나 등등등 이제 계속 논란이 됐지만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방향 정립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회 공식적인 보고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체적인 밑그림을 빨리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 자꾸 이제 보수비에 좀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수비를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해서 그 아까 한마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그 구포동 작업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296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요. 일자리 지원 해갖고 한 50% 넘게 지금 증액해갖고 58억 한 6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시니어 클럽, 노인의 문화원, 노인복지관 기관별로 어떤 구체적인 좀 사업 추진 그 계획 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별도로 이제 이번에 이제 시니어 클럽이 이제 민간 위탁 이루어져 갖고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과 동시에 이제 344쪽에는 또 시장형 사업단 지원해 갖고 1억 5천이 또 별도로 세워졌어요. 이게 전부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시행되어질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초기 일자리 투자 비용 1억 5천 같은 경우는 시니어 클럽에서 이제 주로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할 네. 경우에 거기에 대한 초기 비용 투자인데요. 저희가 이제 도에 이제 그 공모 신청했다가 도에서 이제 그 1억 5천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가 그 시내 그 시장 있는데 건물 있잖아요. 근데 거기 1층에 있던 그 약국인가 뭐 그 건물이 나갔습니다. 그 건물이 1층이 비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장형 사업단 해갖고 이제 그 안성맞춤 시골 농가라고 해서 이제 참기름이나 들기름 이런 파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금빛 다방에서 그 도너스하고 이렇게 커피 파는 곳 2개 시장형 사업으로 1층에다가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서 1억 5천만 원 지원받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별도의 이제 일자리 지원 예산 부분에서 혹여 여튼 그 중복되어지는 것이 없을까봐 아니 있을까 일단 좀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 그 314쪽에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해갖고 이게 뭐 증축비 해서 지금
증축공사도 있고 시설비로 지금 1억 5,617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증축이 뭡니까? 예,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같은 경우 9,460 정도 돼 있는 건데요. 이거는 노인복지관 그 보면 2층에 그 테라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 알루미늄 샤시로 해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한 게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비가 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아예 이제 그걸 걷어내고 거기 증축해서 그걸 프로그램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약 10평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그래서 2층에 거기 증축하는 비용 해갖고 9,400이고요. 경로식당 트렌치 공사는 이제 그 경로식당 그 주방에 보면 밑에 그 트렌치 저기 배수로가 있는데 거기 이제 청소를 이제 하고 매일 깨끗이 청소하더라도 이제 음식물 그런 게 들빠진 냄새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배수관 새로 바닥 다 뜯어서 공사할 비용 해갖고 1,500 정도 세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설 전기공사 150만 원 이제 그 이거 진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그 구간 이렇게 전기 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전기 안전 검사 받을 때 요거 좀 그 저기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설 전기 보수 공사 일부 세운 부분이고, 그리고 현수막개점대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복지관이 워낙 많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현수막 이제 그 게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노인복지관 입구 앞에서 우리 현수막 게시대 자동으로 그 하는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거 3단짜리에서 그 세울 거 비용 800만 원 세운 거고요. 그리고 외벽용 간판은 그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그러니까 노인의 그 증축하면서 기존에 그 노인복지관이라고 써있던 게 그 가려졌습니다. 그 간판 그림 외부에서 볼 때 멀리서 볼 때 안성시 노인복지관으로 있던 건데 그 노인의 사무실이 그 3층 지면서 그 부분을 가리게 돼 갖고 네. 그 옆에 사이드에다가 이제 멀리서 볼 수 있게 이제 그 간판 노인복지관이라고 하고 또 입구 쪽에다가 이제 그 입간판 세워놓는 거고 하려고 계획해서 그 400만 원 정도 세운 거고요. 그리고 옥상 방수하고 외벽 도수인데 이제 옥상 이제 그 방수 사업하고 또 노인복지관 정면 입구 보면은 그 나무로다가 이렇게 벽이 돼 있는 데 있습니다. 판넬로다가 이렇게 벽돌 말고 또 나무로다 판넬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게 그 처음 짓고 나서 그 이후로 보수를 안 해갖고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노인분들도 또 다니시다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공사하는 거 1,400 세웠고요. 그리고 탁구장 바닥 공사 1,800은 그 4층에 그 동호회 탁구장이 있습니다. 한 8대 정도 이렇게 있는데 노인분들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좀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 이렇게 들떠 갖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운동하시다가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 공사하는 거 이렇게 세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유원영 의원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참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마음복지관 그 제초 작업 인건비로 60만 8천 원을 하셨네요. 예.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좀 이 종이 한 장이 아깝습니다. 예? 그래도 한 면을 한 페이지를 그래도 차지하고 있는데 60만 8천 원짜리가 좀 이 종이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셨잖아요. 예. 예? 쾌적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프신 분들, 몸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일개 경로당만큼도 지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신경 좀 더 쓰셔가지고 예. 뭐 거길 특별히 더 신경 써달라는 건 아니고 딴 데만큼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체도 벌써 여기 하나, 둘, 셋, 넷, 5단체가 있고 그래서 좀 예산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요. 네, 거기는 이제 주변 그 제초 작업 인부임 세운 건데요. 이제 네. 가을에 9월 정도에서 한번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앞에 뭐 간판 이런 거에 보면 되게 우중충하고 안에 들어가도 막 어둡고 되게 오래됐습니다, 거기가. 예, 간판은 이번에 정비했습니다. 됐습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셔가지고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노인 일자리 수행 기간 지원이라고 340쪽에 있던데요. 이것도 신규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요, 이건 계속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회복지 시설, 그러니까 4군데에서 작년에 운영했던 곳에서 그 사회복지 시설이 이제 노인복지관만 사회복지 시설이잖아요. 그래갖고 사회복지 시설은 별도의 또 보조금 같은 거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아닌 곳하고 노인의
문화원 그리고 새마을에 이렇게 네, 세 군데 네, 지원해 주는 건데요. 네. 이제 새마을에는 올해 이제 시니어컵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사회복 시설로 전환된 거고, 그래서 노인회하고 문화원 두 군데에 대한 그 추가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잘 이해했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 지금 1억 4,850만 원 그 지원 가이드라인은 이거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금 하신 거죠? 예, 이게 작년도 이게 2018년도부터 이제 1억 4,500으로 올린 거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1억 50인가 1억 1,000 얼마였는데요. 그래도 2018년도에 이제 금액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바로 이제 그 올리기가 좀 그래갖고요. 올해 이제 경과 보고 더 이제 건축비가 모자라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단가를 올릴 생각입니다. 예. 아니 지금 건축비 관련해 갖고 계속 이제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서 예, 예. 전에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비 계산이 기본적으로 조금 터무니없이 너무 낮게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내규를 고쳐서라도 건축비를 올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타의 어떤 우리 그 원가 절감을 위한 실제 건축 부분의 그 컨설팅을 실제 도울 수 있는 체계를 연결을 해주시든가 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대책을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조 경로당 개보수 지금 96개소 쭉 올라와 있는데 예. 이거 경로당별로 세부 내역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말씀 없으시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